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 가격은 미래 경기 방향의 길잡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금 가격은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금을 투자할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금의 가격이 오르는 시기는 경기가 침체하는 디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서 일어난다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금 차트를 트레이딩 뷰 앱에서 제가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볼린저 밴드 세팅은 월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일선 기준의 월봉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세팅이나 관련된 내용에서 볼린저 밴드가 뭐지? 저게 뭐 얘기하는 거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작한 볼린저 밴드 관련 영상 2개를 위에 순차적으로 띄워놓겠습니다. 1편과 2편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저게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볼린저 밴드 월봉 기준으로 200일선이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볼린저 밴드 상단, 핑크색으로 표시된 긴 밴드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밴드 상단이라고 하면 위쪽 부분의 빨간 선, 그 위를 불쑥하고 튀어나와 있는 구간들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걸 빼면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라색 구간, 이쪽 구간이 깊게 한번 튀어나와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구간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구간에 조금 튀어나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왔었다라는 거는 금의 가격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시기라는 의미인데요. 과연 이때가 어떤 때였을지 한번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라색 구간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입니다. 이 제가 표시한 보라색 구간은 1972년부터 1980년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보라색 구간, 왼쪽 맨 끝에 있는 거죠. 이 구간이 급격히 상승했었던 첫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2000년 초반의 디플레이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IT 버블 이후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의 두 번째 녹색 박스 구간이 그 해당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구간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호황기와 팬데믹이 겹쳤던 그 구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의 노란색 박스 구간,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다른 구간들에 비해서 아직 확실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올라와 있다라기보다는 올라왔다 살짝 내려갔다 다시 조금 올라왔다 이런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총 이렇게 3가지의 구간이 있었는데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디플레이션 구간,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구간, 이 구간 동안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최근의 흐름들은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럼 앞선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의 디플레이션 구간에서의 주가의 흐름은 어땠는지를 비교하는 표가 현재 보여지는 이 표입니다. 이 표에 보면 오렌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차트가 S&P 500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존의 캔들 차트로 파란색과 녹색이 막 섞여 있는 이 차트가 금 가격입니다. 위에 차트를 보면 금의 가격이 올랐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미국 주식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었던 보라색 구간에서 금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주가는 그 기간 동안 쭉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조금 내렸다가 올라갔다 하는 횡보장이었죠. 금의 가격의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박스로 되어 있는 구간 보면 그 박스 구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금의 가격은 계속 쭉 올라간 반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S&P 500의 그 지수는 확 내려갔다가 또 조금 올라갔다가 또 확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는 횡보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노란색 박스 구간인 2018년부터 최근까지는 금의 가격도 오르고 S&P 500의 가격도 좀 오르고 있었죠. 특이한 점은 2008년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2009년 바닥을 찍고 대규모 양적 완화로 반전하며 급등하던 시절에 금의 가격은 2012년 10월까지 함께 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녹색 박스와 옐로우 박스로 되어 있는 그 사이에 빈 구간이 지금 말씀드렸던 2012년부터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확 떨어진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으로 시작되는 첫 시작 구간, 이때부터 이 비어있는 구간에서 쭉 올라와서 현재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월봉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때 금 가격은 그때부터 좀 지지부진하게 쭉 흐름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현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의 가격은 계속 쭉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녹색 박스 구간의 시작점이 2000년이니까 2000년부터 쭉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긴 기간, 10년을 올랐으면 그 기간에 2018년까지의 어떤 조정 기간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금이 조정받는 동안 미국 주가는 계속 올랐었죠. 자, 그러면 이 금값의 흐름을 제가 좋아하는 볼린저 밴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200일 기준이고 승수는 2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볼린저 밴드의 200일 월봉 차트고요. 이 월봉 차트 보면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불쑥 튀어나와 있는 구간이 총 3구간이 있습니다. 노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구간과 두 번째 2000년대 초반의 디플레이션 구간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 금의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즉 월봉 기준으로 보면 제대로 김밥 터지듯이 밴드 상단을 삐져나오듯이 팍팍 튀어나와 있는 이 두 개의 구간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2000년대 초반의 디플레이션 구간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18년부터 현재까지의 이 초록색 원, 요 구간은 포크로 한번 김밥을 2번 정도 탁탁 찌른 정도라서 아직 확실하게 삐져나오진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위에 삼지창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됐던 내용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50년간 금값이 월봉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나온 경우가 단 2번이었죠.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 디플레이션 구간이었다. 이거 팩트죠. 그리고 이 구간엔 주식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50년간 금의 가격을 월봉 기준으로 쭉 보면 200일 월봉이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본 거죠. 그 볼린저, 긴 구간의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고 나온 김밥 터지듯이 옆구리 터트리고 위로 삐져나온 경우가 단 2번밖에 없었다. 근데 그 단 2번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 디플레이션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 주식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 자유지성님이 영상으로 정리해 놓으셨던 정리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표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자유지성님은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구간과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디플레이션 구간에 어떤 식으로 자산들이 배분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산이 유망한지를 그냥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먼저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일상적인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요. 비트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가 아직은 짧지만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 구간에 좀 올랐었던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금이나 은 그리고 부동산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지성님은 비트코인도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 금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놓으신 거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정확한 속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중의 인식 전환이 다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자산인 금이나 은, 부동산은 주식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의미의 디지털만 반응해서 주식의 흐름에 맞춰서 나스닥 이중대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폭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금과 은, 그 다음에 현금, 달러, 채권 같은 것들이 유망했었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었던 1970년대,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구간이었던 2000년대에는 주식시장은 좋지 않고 금이나 은과 같은 자산들이 좋았고,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부동산이 좋았었다라는 거고요. 디플레이션 구간이 오게 되면 현금을 확보하거나 달러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유리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 구간과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디플레이션 구간, 이 세 가지 구간들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 가격은 어디로 갈까요? 금의 가격이 어디로 갈까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이라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그냥 물가가 일상적으로 오르는 것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수준의 경기가 확장되는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면, 그렇다면 금값은 다시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거죠. 왜냐하면 이 표에서 보듯이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금과 은은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이 구간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더 좋았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서 간다면, 즉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간다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 표에 보였던 두 번의 구간,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2000년 초반의 디플레이션 구간에 금값이 튀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녹색 구간의 현재의 금값은 마치 김밥을 한번 찢어볼까 하고 포크로 푹 찔렀다가 포크를 뺀 상황 정도만이지만,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김밥 터지면서 옆구리에서 삐져나오겠죠. 또는 디플레이션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 삐져 튀어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즉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 구간 정도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의 가격은 밴드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금의 가격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상태를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건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체 보라색 구간에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그 다음에 초록색의 2000년대 초반의 디플레이션 구간, 그리고 노란색의 현재의 2018년부터의 구간이 있고요. 지금 요 월봉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봉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다가 그 돌파된 게 멈추고 다시 밑으로 꺼졌다가 밴드 중심선에 걸쳐 있죠. 이해되십니까? 요 구간처럼 지금 밴드 중심선에 걸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볼린저 밴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8월부터 쭉 하락해가지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인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이 200일선이 꺾였죠. 그리고 가격이 횡보하면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다가 그 박스권을 그리는 와중에 이 시점 정도가 되면 이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인 200일선이 펴졌죠. 200일선이 펴지고 이 200일선이 펴지면서 우상향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위로 이렇게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중심선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200일 장기 이평선은 한번 꺾이기도 어렵지만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기 전에 키를 돌려도 한참 후에나
배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방향이 설정되면 이렇게 1년 반, 1년 이상 방향을 전환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배의 키를 돌려놓은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이죠. 이렇게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심선에 지지받고 있는 현재 상태, 이 상태에서의 향후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과 이 밴드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주가의 상승에 맞춰가지고 계속 우상향한다면 그것은 금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금의 가격을 차트로 보는 거는 제가 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녀석이 미래의 경기 방향성을 알려주는 길잡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등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의 가격의 변화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가 시장에서 향후 경기를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으로 예상하느냐, 디플레이션 구간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경기 확장 국면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거에 대한 길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노란색 원으로 그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와 함께 연결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1970년대와 같이 된다면 거대한 금값의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았지만 경기 침체로 되는 디플레이션 구간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된다고 하면 이 가운데 있는 원의 2000년 초반의 디플레이션 구간에서의 금값 상승이 되겠죠. 결국에는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리세션 구간, 디플레이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금값의 상승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금값이 상승하지 않으려면 경기 확장 정도의 수준에서 경기 침체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막아야지만 가능한 얘기인 거죠. 즉 아까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상향되어 있는 그래프가 우상향은 되어 있지만 그냥 우상향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낮은 각도로 우상향 되면서 그냥 차분하게 진행되는 그냥 그런 흐름이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월봉 기준으로 봐도 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구간들처럼 과거의 구간들처럼 크게 해당 구간들을 돌파해서 거대한 상승 구간들을 만들었던 이 시기의 느낌과는 다르겠죠. 이러한 구간들의 상승 구간들이 나왔던 거하고는 흐름이 달리 그냥 두 번 정도 김밥 옆구리를 포크로 폭폭 찍었는데 안 터졌다, 그리고 하락한다 라고 하는 느낌 정도여야 될 겁니다. 지금 차트의 상황으로는 사실 아직 금값의 방향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게 길라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값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데 만약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 구간 정도에서 끝난다, 또는 아니다,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거대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방향이든 그냥 모두 오르는 자산을 꼭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일단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죠?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개에 모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 구간과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부동산,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든 올랐고요. 지금 부동산과 같은 속성으로 아직 시장의 검증이 명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이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 좀 일부 매집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내가 믿음이 가는 정도의 수준만큼만 이라는 흐름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도 아닌 디플레이션 구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경기 침체에서는 답 없습니다.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다 떨어집니다. 그냥 이때는 현금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금값의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저는
어떤 구간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 등대처럼 계속 보고 밝히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향후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예상하고 우리 자산 간의 리밸런싱이나 아니면 신규 투자의 시점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자산들의 상승 구간들이 어떻게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한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